강의 열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처리라는 것이 온도의 조절을 통해서 금속 내부 조직의 변화를 통해가 두 번이나 쓰였네요. 어쨌든 특성이나 성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열 처리라는 것 자체는 금속의 어떤 특성이나 성질을 변화시키는 그 열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방법을 통칭하는 거고, 그 중에서 강을 열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게 요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 예를 들어서 뜨임이라든지 담금질 이런 것은 원래는 강을 열 처리, 강이라는 물질을 열 처리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용어였는데 점점 다른 금속으로 확대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뭐 불림이나 풀림 이런 것들은 아마 불림도 강을 위해서 사용되어 유래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풀림 같은 경우에는 비단 강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금속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근데 요 네 가지 방식의 열 처리가 강을 열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열 처리 기법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불림, 노멀라이징인데요. 노멀라이징. 이 노멀라이징이란 영어 단어가 의미하는 바처럼 뭔가를 표준화 또는 평준화 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강이 어떠한 강이라는 물질, 내가 어떤 강인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재료가 어떤 이유에서 뭔가 그 성질이 이곳저곳이 좀 달라. 뭐 정상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도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림을 통해서 노멀라이징, 즉 표준화 또는 평준화 시키는, 다 원래 상태대로 만들면 다 똑같은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이곳저곳 다르지 않고 다 똑같이 만드는 방법은 원래 자기 고유했던 그 성질로 돌아가면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것을 불림이라고 합니다. 자, 불림은 어떻게 하냐? 열처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을 줘야 되겠죠. 자, 얼마의 열을 주냐? 아까 제가 그 순철의 상변태를 이야기할 때 A3 온도 이야기했죠. A3이 910도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A3보다 한 50도 높은 960도 정도의 강을 넣어두면 그러니까 불림을 하기 위해서 강을 넣어둔다는 이야기죠. 어, 이 온도는 근데 그 딱 960도로 결정된 건 아니고 탄수가 얼마나 들어있냐. 그러니까 강도 탄소가 적게 들었을 수도 있고 많이 들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탄소가 얼마 들어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줘야 돼요. 자, 오스테나이트가 단상이 되는 범위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평형 상태도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요 2%보다 이쪽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오스테나이트가 단상으로 존재하는 온도 범위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지금 오스테나이트가 단상으로 존재하는 건 여기죠, 그죠? 그래서 이 온도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0.5% 있잖아요. 그 0.5%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요 오스테나이트 단상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온도, 여기서 보면 한 800도 정도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0.8%다 그러면 좀 더 낮을 수도 있죠. 오스테나이트가 단상이기 위해서. 그리고 1%다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요 경계보다 한 50도 정도만 높으면 돼요. 그래서 요 온도, 그러니까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0.8, 그래 공석점을 기준으로 적으면 적을수록 또 온도가 높아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또 온도가 높아져요. 어찌됐건 요 오스테나이트가 단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온도 정도가 돼야지 불림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림을 왜 해야 되냐? 불림은 보통 뭐 가공 같은 거, 그 가공이라는 게 그 강이라는 재료를 깎고 휘고 뭐 구부러뜨리고 늘리고 뭐 이러면서 조직이
균일했던 게 그 균일성이 약간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성질 우리가 필요한 강의 성질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불균일성이 뭐 내복력이 증가된 그런 불균일성이 있다. 그러면 내복력을 제거시켜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균열을 표준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가 비슷해지도록 만드는 방법은 원래 성질을 복원하면 비슷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분림을 통해서 이런 어떤 기계적인 또는 물리적인 성질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결정립을 미세화하는 작용도 해요. 이 결정립을 미세화하면 기계적 성질이 향상되는데 결정립을 미세화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 결정이 될 때 다양한 지점에서 결정이 동시에 일어나 가지고 서로 결정 경계면이 만나는 그런 경우에 각각의 어떤 그 결정을 결정립이라 한다 그랬죠. 근데 결정립은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 결정립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강해요. 전체적인 물질의 입장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각설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각설탕이 굉장히 큰 어떤 덩어리들을 살짝씩 붙여놨어요. 반면 그것과 비교해서 좀 작은 덩어리로 이루어진 각설탕을 서로 막 붙여놨어요. 그러면 비교하자면 둘 중에 뭐가 잘 끼어질까요? 덩어리가 큰 놈이 잘 끼어집니다. 왜냐하면 덩어리가 크면 그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에 그 경계면이 덩어리가 작아서 생기는 아주 복잡한 경계면보다는 더 균열이라든지 파괴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우리가 쓰는 물질에서도 결정립이 크면 클수록 결과적으로 균열이라든지 파괴에 취약해집니다. 그러면 더 잘 부서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림을 통해서 결정립을 미세화할 수 있다면 기회적 성질, 즉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에서부터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풀림인데요. 풀림이라는 어떤 우리말 명칭처럼 보이는 이 명칭보다 어닐링이라는 영어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자, 풀림은 평형 상태도 원래의 안정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열처리. 그러니까 어떠한 온도, 어떠한 탄소 함유량 상태에서 그 상태 그 물질은 원래 이론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처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가공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그 상태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성질을 가졌다면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런 것이 풀림이라는 것이죠. 원리가 뭐냐 하면 원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불림과 좀 비슷해요. 원리는 어떤 온도에서 어떤 물질이 액상이든 아니면 상변태든 결정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결정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결정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어떤 온도가 있을 텐데 그 온도보다 좀 높이 올리면 그 상태에서 액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급격하게 어떤 원소라든지 아니면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지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냉각시키면 자기가 원래 가고 싶어 하는 그곳에 그 지점에 그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온도를 올려줘야 되냐? 일반적으로 재결정 온도까지 온도를 올려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재결정 온도는 무엇이냐 하면 재결정 온도는
온도를 올리기는 올리는데 형태가 변하지 않는 정도예요. 만약에 액상으로 될 정도로 올리면 녹아버리겠죠, 그죠? 그 녹아버려도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잘 굳게 하면 평형 상태도 원래 안정 상태로 도달하게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만들었어요. 어떤 구조를 만들었어. 오리처럼 생긴 어떤 구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이 오리처럼 생긴 형태는 유지하지만 안정한 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고 녹는 전까지 올려야 될까요? 녹는 전까지 올리는 과정 중에서 원래 오리 형태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재결정 온도란 것은 그보다 물론 낮은 온도예요. 근데 거기까지 올려도 외부 형태가 변하는 정도는 아닌데 내부에서 아주 미세하게 아주 천천히 움직여서 원래 자기가 찾아가고 싶어하는 그 상태 또는 위치로 결정들이 움직여 가지고 그 상태를 되찾을 수 있는데 그 온도가 바로 재결정 온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풀림 어닐링이라는 그 열처리 기법은 비단 강에서만 사용되는 어떤 방식은 아니에요. 다른 물질이라든지 다른 금속에서도 많이 사용돼요. 다른 물질, 다른 금속에서도 물론 재결정 온도에서 어닐링을 하겠죠. 자, 강의 경우는 그러면 어닐링을 어떤 온도에서 하면 될까? 자,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평형 태도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2% 이하죠. 이 이하만 보면 되겠죠. 강 같은 경우에는 이 페라이트가 생겨나는 그 온도보다는 더 높은 온도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8%까지는 페라이트가 생기는 온도가 요 그림이잖아요. 요거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낮으면 페라이트가 생기죠. 자, 그리고 8% 이상은 여기 시멘타이트가 있긴 있지만 여기는 페라이트는 없죠. 알파 페라이트는 없죠.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어닐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불림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높은 온도였잖아요. 그래서 불림과는 조금 달라요, 그죠? 그런데 아주 큰 관점에서 보면 불림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온도 면에서는 여기 이 지점은 그러니까 아공석 강 같은 경우에는 온도 면에서는 불림이랑 풀림이랑 큰 차이가 없죠. 물론 풀림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냉각시켜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그 충분하다는 개념이 되게 뭐랄까 상대적인 개념,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림과 풀림이 큰 차이가 없다.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풀림은 왜 해야 될까? 풀림은 하는 이유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정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요. 자, 안정 상태로 회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재료가 가장 부드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재료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풀림을 할까? 자, 강의 경우는 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철 또는 강을 사용하는 목적은 어떤 재료가 강하고 튼튼하고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부드럽다 이런 것은 별로 원하는 성질은 아니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풀림, 어닐링이라는 게 비단 강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재료라든지 다른 물질, 다른 금속도 풀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재료가 부드러운 것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강 같은 경우에는 안정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안정 상태가 아니고 일부 불안정한 상태는 강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풀림을 한다. 그래서 풀림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장 부드럽게 재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부드럽게 된다는 게
뭐 색깔이라든지 보기가 부드럽다기보다는 경도가 낮아지고 잘 늘어나고 잘 펴진다. 자, 그리고 풀림을 하면 조직이 균일해져요. 아까 불림과 큰 차이가 없죠. 표준화가 됨. 그것도 불림과 큰 차이가 없다. 변형이나 격자의 결함이죠. 결함이 원자가 이제 원래 잊지 말아야 될 때에 있는 게 변형이라 결함이잖아요. 그게 회복이 된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금속이 굳을 때 가스가 안에 갇혀 있다든가 뭐 불순물이 들어있고 이러면 불순물이 그러니까 들어있는 것은 풀림을 통해서 제거할 수 없지만 불순물이 모여 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죠? 김치를 담궜는데 소금이 왼쪽 배추에 엄청 모여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소금은 배추 예를 들어서 10개를 김장할 때 배추 10개를 위해서 넣은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골고루 퍼져야 돼요. 자, 불순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역할을 하는 불순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할을 하지 않는 불순물도 웬간하면 퍼지면 좀 덜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풀림을 통해서 안에 있는 가스가 탈출할 수 있게 원자들이 길을 비켜준다든가 아니면 불순물이 좀 많이 퍼져가지고 악영향을 덜 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잔류응력 내부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고무줄 같은 게 스프링 같은 게 쭈그러진 상태에서 어떤 금속이 굳었다. 그러면 밖에서 보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막 늘어나려는 그런 성질이 갇혀 있는 거죠. 근데 늘어나는 성질이 갇혀 있으면 자, 일반적으로 크랙이라든지 물체가 파괴되는 것은 분자 결합이 입자 간의 결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파괴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원래 스프링 자체가 안에서 늘어나는 힘을 주고 있으면 그걸 잔류응력이라 하는데 내가 100 정도면 파괴되는데 원래 잔류응력이 50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50만 더 주면 쉽게 파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없앨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입자들을 느슨하게 만들어주면 안에 있는 스프링이 그 입자들을 비집고 늘어날 만큼 원래 늘어나야 될 만큼 늘어나서 잔류력이 제거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담금질입니다. 담금질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오스테나이트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변태점 이상으로 가열해서 그런 다음에 갑자기 강을 시키면 특수한 구조가 나타나서 그 구조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열 처리를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퀀칭이라 그러죠. 뭐 다른 열 처리와 마찬가지로 강의 경우에는 탄소 함유랑 조성에 따라서 가열 온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죠. 당연하죠, 그죠? 평형 상태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담금질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대표적인 조직이 마르텐사이트라는 것입니다. 자, 마르텐사이트는 페라이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페라이트가 원래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페라이트가 원래 나타나잖아요. 어떤 경우에서도. 근데 페라이트가 나타나는 것을 억제시키고 그 대신 순철인 알파철과 시멘타이트로 구성되는 그 조직을 마르텐사이트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마르텐사이트는 강철이 가질 수 있는 조직 중 가장 단단한, 그러니까 철이 가질 수 있는 조직 중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라이트가 있으면 펄라이트 조직이 시멘타이트와 함께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펄라이트를 안 만들고 그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로 이루어진 펄라이트 대신 알파철과 시멘타이트로 이루어지는 그 마르텐사이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급냉시키면 어떤 조직, 마르텐사이트 같은 조직이 나타나는데
또 어떻게 식히냐,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식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조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각 조직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가장 빨리 식히는 거,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칼 같은 거 이렇게 모양을 쇠 같은 걸로 두드려서 만든 다음에 물 같은 데서 막 칙 하는 소리가 나도록 빨리 식히죠. 그러면 마르테 사이트가 나타나요. 그래, 칼 같은 경우에는 어 뭐랄까 좀 잘 깨지더라도 무른 거보다는 낫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구리로 만든 칼이랑 쇠로 만든 칼이랑 탁 쳤을 때 구리가 물러지고 뭉개지고 이러면, 이러기 때문에 철칼이 더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르테 사인트가 그런 용도에서는 가장 좋다는 거죠. 자, 물 말고 기름에 넣으면 기름이라는 거 성질 자체 때문에 물보다는 좀 더 이제 천천히 식는다는 거죠. 그 뜨거운 오스테나이트가 물에 넣었을 때보다는 기름에 넣었을 때 좀 천천히 식어요. 그리고 공기 중에 노출돼서 식히는 거, 아니면 뜨거운 데서 식히는 거. 그러니까 뜨거운 곳에서 식힌다는 게 오스테나이트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100도, 200도 이런 데서 식히면 상대적으로는 낮은 온도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뜨거운 곳 맞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마르테사이트, 트루스타이트, 소르바이트, 펄라이트. 그러니까 펄라이트는 그냥 천천히 식힌 거죠. 자연스럽게 식히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빨리 물을 통해서 식힌 거, 그게 마르테사이트. 마르테사이트가 가장 단단하다. 그래서 이왕 할 거 마르테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도가 높아요. 마르테사이트는 단단하지만 경도가 높습니다. 나는 근데 단단하지만 그래도 잘 깨지면 싫다. 그래서 단단하지만 그나마 좀 덜 깨지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자, 둘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단단하지만 단단해서 깨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덜 깨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뒷페이지에서 설명할 뜨임이라는 열처리입니다. 뜨임은요, 앞 페이지에서 얘기한 그 담금질을 할 때 우리가 마르테 사이트를 얻잖아요. 근데 얘가 단단한 건 사실인데 경도가 높아요. 즉 잘 깨져요. 그 뜨임은 그 높은 경도를 낮추는 그러한 열처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르테 사이트 이 조직 자체가 경도가 높은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뜨임은 그 잘 깨지는 성질을 죽이는 게 아니고 성질은 어쩔 수 없는데 그 내부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혹시나 더 잘 깨질 수 있으면 그 더 잘 깨지는 성질, 그 요인은 좀 없애보자. 그러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내부응력 얘기했죠. 자, 내부응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잘 안 깨지는 철 조직이 200이라는 어떤 그 늘어나는 힘을 받으면 파괴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도가 높은 것은 한 100 정도면 깨져요. 만약에 내부력이 50이 안에 이미 있다면 50만 해도 깨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100이 200보다 낮은 건 사실인데 내부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낮아졌어요. 자, 뜨임은 200이 100이 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부력으로 50까지 부담되는 그것만이라도 없어져서 그래도 100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 그런 노력이 뜨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뜨임은 영어로 템퍼링이라고 적혀 있죠. 자, 뜨임은 그런 면에서 불림 그리고 풀림과 좀 유사해요. 그런데 온도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자, 변태점 이하예요. 자, 불림과 풀림은 오스테나이트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오스테나이트
되는 온도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가열시켜서 일정 시간 노출시키는. 그러니까 온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낮죠. 자, 조직을 안정시켜서 내부 응력을 없애는 것은 불림 풀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뜨임에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그 뭐랄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뜨임이 어떤 것이냐. 자,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한 담금질에서는요, 원래는 펄라이트가 나와야 되는데 급냉 아주 빨리 식혀서 내부의 펄라이트로 변하는 그 변화를 일부 멈추고, 그러니까 그 변하는 과정을 멈추고 그 페라이트 조직이 페라이트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다른 조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철 F철 상태로 고상, 그러니까 고체화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멈춰놓고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멈춘다는 게 아니고 냉각을 통해서 페라이트로 가야 되는 것을 그 과정을 멈추고 그냥 F철 상태로 고체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냉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멈춰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페라이트가 돼야 되지만 순철과 시멘타이트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근데 원래 자연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 그 상태가 일단 못 간 상태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뭔가 부작용이 있어요. 내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응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힘의 분포들이 왜곡돼 있겠죠. 자, 뜨임이라는 것은 그것을 조직이 알파철 그리고 시멘타이트로 조직이 고체화된 것 자체는 조직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 내부에 그래도 아직까지 완료 못한 어떤 움직임은 완료하라는 그 변화를 일정 상태까지 다시 진행시키는 그러한 것을 뜨임이라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뜨임도 몇 가지 분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온도, 고온 뜨임. 고온이 변태점 이상으로 올린다는 게 아니고 변태점 이하에서도 좀 높은 고온 뜨임이 있을 수 있고 저온 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고온 뜨임은 내부 응력을 줄여서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더 쉽게 깨어지는 경향을 줄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뜨임을 저온으로 하면 경도를 더 높이는 그러한 어떤 결과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칼처럼 쓴다든가 아니면 뭐 힘을 받는 그런 구조에서 쓴다면 경도가 높은 게, 아니면 충격을 쉽게 받는 그런 데서 쓴다면 경도가 높은 게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힘은 많이 안 받는데 잘 긁히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목적에서는 경도가 높이면 잘 안 긁히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온 뜨임을 뭐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뜨임은 담금질 이후에 담금질 상태에서 나타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강철의 어떤 필요한 열 처리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다른 학금의 열 처리에서도 확대적으로 어떤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